19세기 초 독일의 메클렌부르크 시골 마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하인리 슐리만은 7살 때 아버지에게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림 세계사라는 역사책이었는데요. 책에 실린 이야기 중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읽고 매료된 그는 트로이라는 나라에 호기심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책에서도 어른들도 모두 트로이는 신화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린 슐리만은 그림으로 그려진 트로이의 성을 보며 이렇게 크고 튼튼한 성이 사라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그는 일리아스라는 대서사시를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매우 힘겨웠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며 뒤이어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서 해임당해 경제적인 지원이 아예 끊어진 것인데요. 슐리만의 형제들은 그를 포함하여 총 9명이었습니다. 이에 슐리만은 14살에 학교를 중퇴했고 학업을 포기한 채 돈을 벌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했죠. 힘든 와중에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늘 마음속으로 그리던 일리아스였습니다. 슐리만은 돈을 벌어서 트로이를 직접 발굴해내겠다는 누구보다도 뚜렷한 목표가 있었죠. 1853년 슐리만이 20살쯤 되었을 무렵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며 돈을 모으던 때 크림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로 인해 영국군이 전쟁 물자 파괴를 위해 러시아 항구들에 집중 포격을 가했는데요. 이 중에는 슐리만의 전 재산이 모두 담겨있던 선박도 포함되어 있었죠. 급하게 현장을 찾은 슐리만은 절망했습니다. 항구에는 온통 불타고 부서진 배들로 가득했으며 멀쩡해 보이는 것이라고는 단 한 척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불타지 않은 한 척의 선박은 다름 아닌 슐리만의 배였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곧 엄청난 기회가 되는데요. 전쟁으로 물자가 귀해진 때에 다른 선박들도 모두 불에 타버리면서 그가 배에 싣고 있던 물건들의 가치가 크게 뛴 것이죠. 그렇게 거금을 벌게 된 슐리만은 이후로도 넘치는 사업 수완으로 40살 무렵에 큰 부자가 됩니다. 넉넉한 자금을 확보한 그는 평생 동안 품어온 자신의 꿈을 실현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였죠. 당시 학계는 트로이에 대하여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발견된 유물이나 기록이 없어 아틀란티스와 같은 신화 혹은 전설 속 나라라고 여기는 경향도 짙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를 찾기 위한 학계의 노력은 이어졌고 슐리만은 그중 대부분의 학자들이 트로이의 후보지라고 추측한 부나르바시 지역을 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영국의 고고학자인 프랭크 캘버트를 만나게 된 슐리만은 그에게서 한 가지 놀라운 정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부나르바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히사클리크 언덕에 트로이 유적이 있을 거라는 것이었죠. 강한 확신을 토대로 해당 부지도 사나운 캘버트는 발굴 후원자를 찾고 있었고 마침 슐리만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870년 4월 둘은 히사클리크 언덕을 발굴지로 선정, 협심하여 파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여간에 걸친 발굴 작업 끝에 전설로만 여겨지던 고대 도시 트로이를 찾아내고야 말죠. 이것은 곧바로 학계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로이의 실제를 믿던 학자들, 트로이를 신화로 치부하던 이들까지 모두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가 3000여 년이라는 세월을 흘러 신화에서 역사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닌 방대한 대서사시가 추가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트로이의 발견에 따른 화제와 열기는 곧 열띤 논쟁과 토론으로 뒤바뀌었는데요. 트로이의 존재가 밝혀진 것을 떠나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벌어진 역사적 실화인지, 그리고 그 전쟁을 끝낸 트로이 목마 또한 실제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였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속 트로이 전쟁은 신과 영웅들의 다툼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 서술되어 있습니다.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이들에게 하나의 선물을 보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황금사과입니다. 황금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의 세 여신은 사과를 두고 서로 자기 것이라며 다투게 됩니다. 결국 누구의 것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자 여신들은 인간 세계 최고 미남이라 불렸던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심판을 부탁하였죠. 여신들은 파리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각각 조건을 하나씩 내걸게 됩니다. 헤라는 부와 권력을, 아테나는 지혜와 승리를,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아내로 맡게 해줄 것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택하게 되고 인간계에서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던 여인 헬레네를 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헬레네는 이미 남편이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메넬라오스였죠. 이에 메넬라오스는 자신의 형이었던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과 함께 대군을 이끌고 트로이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화 속에 묘사되어 있는 트로이 전쟁의 시작인데요.
학자들이 추측하는 트로이 전쟁의 역사적 배경은 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 지중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미케네인들은 무역을 하거나 이동을 하는 나라 상인들에게 통행료를 거두었는데 이에 응하지 않던 하나의 국가가 바로 트로이였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에게해에서 흑해로 들어가는 길목의 요지에 위치해 있었던 트로이가 이곳을 통과하는 배와 상인들에게 통행료를 거뒀고 이에 부당함을 느낀 미케네와 연합국들이 전쟁을 벌인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증명할 기록의 부재로 인해 트로이 전쟁이 실제했던 역사라는 것에는 학자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데요. 트로이의 실제가 곧 트로이 전쟁의 실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3600여 년 전 번성하였던 고대 국가 히타이트의 고문원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됩니다. 슐리만이 트로이를 발견한 것과 비슷한 시점인 1870년대 터키 북동부에서 고대의 문헌 기록들이 대량으로 발굴된 것인데요. 터키 북동부는 히타이트 제국이 번영하였던 시기 수도였던 하투샤가 위치해 있던 지역이었죠. 아히야와라는 거대한 세력이 윌루사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 당시 히타이트는 미케네인들을 아히야와라고 불렀습니다. 즉 미케네인들이 윌루사라는 나라에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윌루사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비슷한 발음과 철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리아스는 원문의 운유를 살려 읽을 시 윌리오스라고 읽히기도 하는데 이 경우 문헌상에 언급된 윌루사와 더욱더 비슷해지죠. 또한 히타이트의 문헌 속에서 언급된 윌루사의 위치는 슐리만이 발굴해낸 트로이의 위치와 동일했습니다. 이러한 견해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하투샤의 고문헌 기록은 거대한 미케네 세력이 트로이로 쳐들어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슐리만의 발견 이후 조사가 이어진 트로이 유적에서 외부 세력에 의해 파괴된 흔적이 있는 성벽, 불에 그슬린 돌과 잔해들, 부러진 화살초, 상처 입은 유해 등이 발굴되며 이곳에서 대규모의 전쟁이나 재해가 있었다는 학설에 더욱더 무게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트로이가 발견된 것에 뒤이어 트로이 전쟁 역시 실제하였던 역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이에 학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트로이 목마였죠. 트로이 목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오디세이아에서도 음유 시인의 노래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등장합니다. 트로이 목마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트로이의 장군 아이네이아스의 유랑을 노래한 서사시 아이네이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트로이는 강력한 연합국들을 상대로 무려 10년 동안 전쟁을 버텨냅니다. 단단한 성벽과 우세한 지리지형, 미케네 측의 영웅들을 상대할 명장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에 그리스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한 가지 작전을 세우는데요.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이것을 트로이 성 안으로 침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군이 목마 하나만 남겨둔 채 사라지자 트로이는 군대가 퇴각한 것이라고 여겼고 승리를 자축하며 목마를 전리품으로 챙겨 성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목마 안에 숨어있던 전사들이 나와 10여 년간 꿈쩍도 하지 않았던 성문을 열어젖혔고 대기하던 그리스 측 병사들이 입성하며 트로이는 결국 함락되었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트로이와 트로이 전쟁은 실제하였을 수 있지만 트로이 목마는 전설, 신화적인 이야기가 가미된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로이 목마의 존재 여부를 확신할 수 있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가 그 일련의 과정들이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트로이 목마는 서사시 속 이야기로만 남는 듯 하였는데요. 고대 그리스학의 권위자라고 불리는 코넬 대학교의 교수 베리 스트라우스가 놀라운 주장을 제기합니다. 트로이 목마는 실존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장정 수십 명이 들어갈 정도로 커다란 규모는 아니었을 테지만요. 이것은 그리스인들이 트로이를 침공한 것을 사죄하기 위해 신들에게 바친 공무령 조각상이었을 겁니다. 이를 보고 그리스군이 물러간 것이라 생각한 트로이의 경계가 느슨해지자 이 틈을 타 침투한 그리스 전사가 밤에 성문을 열어 본대를 들여보낸 것이죠. 스트라우스 교수의 주장에 뒤이어 더 다양한 가설들도 제기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그리스인들이 전투 함선을 바다의 말이라고 불렀기에 이것이 함선을 타고 온 그리스 측 지원군이라는 설, 목마가 아닌 말의 형상이 새겨진 공성탑의 일종이라는 설, 포세이돈에게 제물로 바친 살아있는 말을 일컫는다는 설까지 말이죠. 이 가설들 또한 나름의 신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리아스 속에서는 그리스의 함선을 해마라고 불렀으며 청동기 시대 아시리아는 공성탑에 말의 이름을 주로 붙였습니다.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은 지진의 신이기도 한데요. 트로이는 무력이 아닌 지진으로 인해 함락되었고 그 덕에 승리를 쟁취하게 된 그리스인들이 포세이돈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었던 말을 제물로 바친 것이 구전되며 트로이 목마가 되었다는 것이죠. 트로이 목마의 존재 여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와 신화, 모호한 그 어딘가에 위치해 있죠.
고대 서사시나 현대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거대한 모습의 목마는 없었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정설이지만 이 역시 가설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300여 년 전에 발생한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그 신과 영웅들이 벌였던 장엄한 전투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최근인 2022년 10월 13일 시리아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됩니다. 시리아 정부가 반군으로부터 탈환한 지역의 건물 지하에서 16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이크를 찾아낸 건데요. 길이 20m, 폭 6m에 달하는 이 모자이크에는 일리아스 속 트로이 전쟁이 완벽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그리스, 트로이의 영웅들, 함께 맞서 싸운 신들의 형상도 찾아볼 수 있었죠. 이것은 고대 유물의 본거지라고 불리는 시리아에서 발견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이례적이라 평가받은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 전의 유물과 유적들은 현대에 들어서도 꾸준히 발견되며 트로이와 그 일련의 역사들을 함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기대의 끈을 놓을 수 없는데요. 언젠가 트로이 목마의 역사를 입증해낼 놀라운 기록과 유물이 발견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말이죠. 과연 트로이 목마는 실존했던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